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어제 충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이후 7일 연속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청주에서는 시립교양악단 단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연말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이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천의 6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4일 김장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의 접촉자 중 한 명입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들도 다수 생겨 제천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0명을 넘어섰습니다. 17개 시도 중 충북의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은 13번째지만 제천만 놓고 보면 서울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제천 시민 모두의 건강과 평온을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시립교양악단 단원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단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예술의 전당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또 이번 달 예정돼 있던 시립예술단의 모든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이 밖에 충주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30대가 확진됐고 증평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10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은 자치단체 일부 조정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충청북도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식당만 영업 제한을 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풍선 효과로 방역 효과는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영업 제한을 받는 업소들의 불만만 폭증시켰습니다. 박원 기자가 현장 고발합니다. 충북 청주의 대학가 상권입니다. 음식점 영업 규제가 시작되는 밤 9시가 되자 시민들이 차례로 나오고 간판불이 하나둘씩 꺼집니다. 충청북도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은 밤 9시부턴 매장 취식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역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곳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시각이 밤 9시 40분이 넘었는데요. 규모가 50제곱미터 이하인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매장 내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고 좌석간 1m도 안 되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중앙 방역 지침과 달리 영업 제한을 50제곱미터 이상인 곳만 적용해 그 미만 업소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영업할 상관없나요? 14평 허용하세요. 영세업주를 위한 배려가 방역에 허점을 노출하고 업주들 사이에 형평성 시비만 낳았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더 코로나가 많이 나오는 건데 거리두기만 해도 어느 정도 저희도 태블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항의가 빗발치자 충청북도는 뒤늦게 50제곱미터 미만 업소도 12일 자정부터 밤 9시 이후 영업을 못하게 하는 새로운 방역 수칙을 내놓았습니다. 풍선 효과를 인한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뻔히 예상되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허술한 방역 대책에 현장의 불만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음성군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진되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적으로 AI가 산발하고 있는 데다 철새 유입이 많아지는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성군 금왕읍의 닭 사육 농가 입구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곳에서 키우던 닭 10만여 마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긴급 살처분됐습니다. AI 발생 농가로부터 3km 이내에 있는 이곳 농가를 비롯해 4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과 오리 24만 8천 마리에 대해서도 추가 살처분이 실시됐습니다. 이로써 음성군에서 고병원성 AI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메추리 농가 72만 마리에 이어 모두 96만 8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농장 간 전파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산발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가축질병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반경 10km 내 방역대를 설정해 53곳의 가금 농장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거점 소독소와 읍면별로 11개의 통제 초소를 운영해
24시간 이동 차량의 소독과 통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동 통제고 통제를 통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둬서 더 이상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충주시와 진천군, 증평군도 음성군과 이어진 도로에 거점 소독소와 방역 차량을 집중 배치하는 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라임 사태 로비 의혹을 받아온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합법적 법률 자문료였다는 윤 위원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데 국민의힘은 연이은 학제에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윤갑근 국민의당 충북도당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알선수재입니다.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라임 관계자로부터 펀드 재판매를 위한 우리은행 고위층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장심사에 출석한 윤갑근 위원장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상적인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해 자문료 받은 거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라임펀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봉현 회장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릅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 신문이 종료된 건 어제 오후 2시. 영장 발부는 오늘 새벽이야 이루어져 결론을 내기까지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조 원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에 느닷없이 윤갑근 위원장의 이름이 등장한 건 지난 10월입니다. 라임 핵심 인물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우리은행 로비 창구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을 지목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이 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데다 돈을 전달한 라임 관계사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었습니다. 윤 위원장이 결국 구속되면서 박덕흠 의원 탈당에 원외 당협위원장이 3명이나 교체 대상에 오른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연이은 악재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어제는 세계 인권의 날이었습니다. 2발이나 복장을 갖고 엄하게 단속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학생들에 대한 생활 규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육감이 약속하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단체가 도교육청 앞에 모였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 규정 상당수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규제의 대상,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 입시를 위해 유예된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전교조 충북지부와 2개 교육단체가 도내 중고등학교 200여 곳의 학생 생활 규정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발 길이를 제한하는 학교가 40%를 웃돌고 학생의 속옷과 양말 등에 대해 규제하는 학교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학교는 9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로 판단한 휴대전화 사용 금지, 휴대전화 일괄 수거도 91.5%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학생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인격권을 가진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서로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을지. 과거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학생들에 대한 생활 규제가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되면서 과연 어디까지 인권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가파르게 오르던 청주 전세 가격이 7월 넷째 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청주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0.15%로 0.31%나 올랐던 일주일 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전세 가격 상승 둔화는 그동안 청주 평균 상승률을 끌어올렸던 흥덕구의 가파른 상승폭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진천 음성의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국립소방병원은 1,400억 원을 들여 21개 진료 과목 300병상 규모로 오는 2024년 말 개원 예정입니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가운데 충북의 9개 사업이 내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는 진천 초평 책마을 조성과 괴산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 조성, 청주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등으로 이들 9개 총사업비 1,354억 원 중 내년엔 설계비와 초기 공사비 명목으로 8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산남동 대원 2차 아파트 주민 1동 129만 5천 원, 청주 산남동 현진 에버빌 아파트 입주민 1동 125만 3천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세광중학교 남유찬, 산남고등학교 남가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조정위원회 1동이 각각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남이면 농업경영인협의회, 충북도청 민원봉사회에서 각각 20만 원, 수곡일동 문인호 씨, 남이면 척산 1위, 남이면 가좌 1위에서 각각 10만 원, 영운동 진흥아파트 주민 1동, 사직일동 안광문외과, 사직동 카톨릭병원, 사직일동 미호상과 아파트 관리소에서 각각 10만 원의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충북적십자사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청주 3도, 충주 0도, 제천 영하 2도, 옥천 2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0도, 충주 9도 등 8도에서 10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오겠고 다음 주 초반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